소위 말해서 이제 파이어족들, 예. 예, 돈 벌어서 이제 은퇴한 예. 우리 강원국 작가처럼 그래도 이익 추정치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꽤 나왔었잖아요. 네. 예, 70% 정도 나왔었는데 물론 그 폭은 작지만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 연초 이후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봤더니 SK 하이닉스가 네,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8월 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이 소폭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8월달 예. 기분 좋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제 조금 바닥 대비 뭐 테슬라도 거의 뭐 한 40% 이상 넘게 올라왔다가 금요일 날 이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2.83%로 예. 예, 금요일 날은 또 확 뛰었어요.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성장주들이 약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왔었죠. 예,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9월 달에 계속 50bp 인상 또는 이번에 패드와치에서 또 9월에 75bp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이 32%에서 68%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연속 이제 GDP 마이너스 나오면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처럼 9월 달에 75 못한다. 예. 50pp 하는 것도 약간 뭐 베이비 스텝 정도로 25로 줄어들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기대감하고는 달리 갑자기 이제 68%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그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예,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실업률. 예. 실업률이 그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좀 사람을 많이 최근에 그 좀 잘랐는데 많이 자른 건 아니죠,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 실업률마저도 조금 올라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실업률이 0.1 줄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3.6%에서 3.5%로 더 개선된 걸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 실업률 데이터 이 3.5%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 네. 좀 데이터를 뜯어보면은 전반적인 미국 고용 시장의 현황이 네. 어떻게 되고 또 거기다가 비농업 고용자 수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네. 52만 8천 명으로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줄고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데이터를 좀 가졌고요. 미국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그 도표를 그 밑에 첨부했고요. 코멘트를 좀 써놨는데 코멘트에서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employment status에 그 보면 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말로 좀 옮기기가 그런데 재수자하고 군인 이런 사람들은 시설에 있잖아요. 이런 시설에 있지 않은 16세 이상 인구. 그래서 네. 이 뭐 전반적으로 좀 의역을 하자면 잠재적 구직 가능 인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7월 달만 보면은 미국에서 2억 6,4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2억 6,400만 명 정도 되고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는 이 잠재적 그 구직 가능 인구가 전부 경제활동 인구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경제활동 인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그 시빌리언 레이버 포스 보면은 그게 1억 6,400만 명이고요. 네. 그리고 나린 레이버 포스 보면은 그게 1억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1억 6,400만 명하고 1억 명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경제 활동 인구를 갖다가 또 나누면은 취업자하고 실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6,400만 명을 취업
중에서 취업자는 1억 5,800만 명, 네. 실업자는 570만 명, 좀 잘못됐는데 570만 명이고요. 그러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 전체 그 잠재적 구직 가능 인구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는 거거든요. 네. 파월 의장이 항상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네. 중에서 실업자하고 취업자들 합쳐놓은 건데 그게 62.1%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전체 잠재적 구직 가능 인구 중에서 지금 고용돼 있는 사람, 실업자 네. 말고 고용돼 있는 사람 그게 60.0%가 되고요. 네. 그래서 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네. 그게 570만 명 정도 돼서 3.5%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업학생, 주부 은퇴자 등 1억 명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총 뭐 16세 이상 인구 중에 예. 감옥 가 있거나 군대 가 있지 예. 않는 사람들 중에 예. 뭐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예. 전업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한 1억 명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총 일할 수 있는 분은 2억 6천 명 중에서 예. 그러면 우리가 실업률을 구할 때는 이 그 전업주부나 학생 은퇴자를 빼고 예. 예, 그 숫자가 이제 1억 명이니까 총 2억 6천에서 1억 명 빼면 1억 5천. 1억 6,400. 네, 예. 1억 6,400명이고 그 1억 6,400명 중에서 지금 일을 안 하는 사람, 예. 못 하고 있는 사람이 570만 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업률을 구하는군요. 예, 실업률이 3.5%가 나왔고요. 아주 네. 간결하게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미국 구직 가능 인구는 62.1%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3.5%가 구직을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이 데이터 나올 때 눈여겨서 보는 게 밑에 이제 persons not in the labor forc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그 경제활동 인구에 그 가산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실제로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이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통계 미스인데요. 네.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에 잡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실제 실업자인데 실업자 통계에도 안 잡히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실업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아예 그 구직 활동을 포기한 실망 노동자들 네.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실업자죠, 실제로는. 실업자인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경제활동 인구하고 실업자에 미포함돼서 네. 아예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업률 데이터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7월에 그 실망 노동자를 포함으로 해서 전체 그런 사람들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포기한 사람들이 154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5월, 6월, 7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늘긴 하는데 늘었네요. 예, 네. 이게 뭐 4만 1,000명이라서 그렇게 뭐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 7월 같은 경우 보조금 많이 주고 뭐 지원 네. 많이 해주던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때는 186만 명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의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그 실망 노동자들의 증가 속도는 좀 줄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헬디 그 건강한 상태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수치에 약간 오류가 있긴 있겠네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파이어족들, 예. 돈 벌어서 이제 은퇴한 예. 우리 강원국 작가처럼 그런 분은 이제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뭐 강의도 하고 돈 많이 벌어요. 투자해서도 돈 많이 벌고. 근데 일단은 이제 구직 활동을 안 하니까 예.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막 취직을 하려고 하다가 예. 어려우니까 그냥 뭐 대학원을 준비한다든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든지 예. 그런 구직 활동을 안 하면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실업률 발표에는 약간의 조금 우리가 발라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실망 노동자들이 되게 많고 아예 네. 그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데이터의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그런 아닌 것 수준은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은 아닌 네. 것 같아요. 일하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예. 지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나왔는데 52만 8천 명이 증가한 걸로 나왔고요. 이게 그 실제로 고용 보고서에는 뭐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블룸버그 데이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밑에 도표에 7월 달에 보면 50만 8천 명 늘었는데 광업, 임업, 건설,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도 로우페잉 잡하고 하이페잉 잡을 나눠놨고요. 정부 쪽에서도 정부도 또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면은 어느 쪽에서 늘고 어느 쪽에서 줄고 이걸 볼 수 있는데 확연하게 늘어난 쪽이 정부 쪽이에요. 정부에서 지난 6월 달에는 마이너스 6천 명이었는데 7월 달에는 5만 7천 명으로 늘었어요. 그렇네. 그리고 그 서비스 쪽에서 로우페잉 쪽은 역시 23만 2천 명에서 28만 7천 명, 5만 명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지난 6월에 거의 40만 명에서 이번에 50만 명 찍었는데 네. 5만 명 양쪽에서 그 서비스 로우페잉하고 정부 쪽에서 5만 명씩 늘었으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다른 쪽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정부 쪽에서 5만 7천 명 증가한 거는 지역 공무원 중에서 교육 서비스 부문 이쪽에 충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치 자체가 팬데믹 이전보다도 오히려 좀 한 2.6% 정도 전체 수치로는 적다고 해서 아직까지 더 충원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오프라인 그 에듀케이션 쪽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아마 충원이 계속되는 걸로 그냥 어림잡아 짐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 로우페잉이라고 돼 있는 거가 5만 명 이상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쪽은 구체적으로 보면 외식하고 접객 이런 쪽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소비 패턴의 변화도 여기서 좀 볼 수 있고 또 리오프닝의 효과도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비농업 고용자 수에서 이제 서비스 쪽 외식 접객이 5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실제로 리오프닝 관련돼서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예. 고용을 통해서 딱 알 수가 있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지난주 신문 봅시다 읽다가 그 미국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모자란데요 지금. 아 그래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이제 또 S&P 500 지금 주가가 밑에서 꽤 올라왔죠. 예. 나스닥이 한 10% 이상 반등이 들어갔고 S&P 500도 바닥 대비 한 얼마 올라왔죠? S&P 500도 바닥 대비 한 10% 정도 3,636 찍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바닥 대비 지금 4,100이니까 그죠? 어우 한 15% 올랐네요. 예. 보니까. 기저가 낮았으니까 더 네. 오르는 느낌은 많았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밸류에이션이 또 중요하니까 예. 지금 밸류에이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예.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최근 일주일 보면은 한국 시장이 좀 더 강했어요. 미국 네. 시장은 약보합 정도로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일주일 동안 0.3%밖에 안 올랐네요. 예, 0.4%밖에 안 올랐어요. 많이 뭐 오른 것 같지만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EPS가 0.2% 올랐는데 저는 이걸 조금 주목해서 본 게 최근 한 3, 4주 동안 예. 실적 발표하는 동안 EPS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한 거의 70% 이상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니까 EPS 하향 조정이 좀 끝나가는 느낌? 네. 그래서 EPS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나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여기에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EPS가 실제로 바닥을 찍고 턴을 한다면 예. 이제부터는 약간 할인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제로 기업들이 이 추정치가 얼마나 여기서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 거기에 예.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주가가 또 이익을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 지난주에도 뭐 최상무께서 자료 만들어 오셨지만 엑스모빌 같은 게 이익 추정치가 2.6%나 올랐는데 예. 주가는 마이너스 8.7% 빠졌어요. 예, 지난주에. 맞습니다. 일단 그 이익 추정치, 유가 이런 거를 볼 때 에너지 섹터는 유가의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EPS 추정치를 보면 고점이 6월 23일이었는데 그때까지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를 계속 우리가 관찰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대비해서 한 1.4%가 하락을 했고요. 그 하락한 후에 일주일간으로 봤을 때 첫 반등이 나왔어요. 0.2% 미미하긴 하지만 그게 조금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주요 기업 주가들은 그 S&P 500보다 좀 견조했습니다. 애플이 1.7%, 마이크로소프트가 0.8%, 구글이 1%, 아마존 4.3%, 테슬라가 지난 주말에 좀 급락을 하면서 3% 하락을 했고요. 메타, 엔비디아 뭐 이런 주식들도 한 4, 5% 올랐고요. 다른 종목들은 그 말씀하신 에너지 섹터의 엑스모빌 이 시총 상위주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익은 크게 뭐 변동이 없는데요. 테슬라는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좀 하락을 했다가 요즘 좀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인다면 테슬라는 항상 고점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좀 무서운 속도로 이익 추정치가 좀 계속 견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YTD로 S&P 500은 13% 빠졌고요.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6.4%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8월 5일 기준 PER이 17.5배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은 4.1배. 그래서 내내 한 4배 밑에서 거래되다가 최근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4배 이상으로 좀 올라왔고요. ROE는 23.7%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PER을 보면은 애플 25.8배, 마이크로소프트 27배, 구글 18.8배, 아마존 52.6배, 메타가 12.3배로 제일 테크 중에서는 좀 낮게 거래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56.5배, 엔비디아 32.6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섹터 흐름 보시면은 특별히 그 빅테크 한 5개들 중에 좀 이익 추정치 추이를 좀 가져왔는데요. 계속 그 자유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이 빅테크들이 속한 섹터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그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자별로 변화를 좀 보여주는 데이터를 가졌는데 특별히 그 변화는 없습니다. 최근 7월 27일에 한 6.43불의 EPS 추정치가 8월 5일에 6.40으로 좀 떨어져서 0.5% 빠졌는데 특별히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그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조금 하향 조정이 됐다가
7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씩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미미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 고점 대비 하락률이 이전에 그 고점을 기록했던 거 대비 지금으로 보면 한 11% 정도 EPS 추정치가 좀 빠져 있긴 한데 최근에 계속 좀 하향 조정되다가 하향 조정이 좀 멈춘 그런 느낌이고요. 아마존이 올해 그 뭐 리테일러들 다 그렇지만 EPS 조정이 세게 됐는데 고점으로 보면 한 28.9%, 뭐 30% 가량 EPS 조정이 됐는데 계속 조정이 되다가 지난 주부터 해서 조금씩 그 하향 조정세가 좀 멈추고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보시겠지만 항상 계속 그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익 추정치로만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거로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세 종목들도 고점 대비는 하향 조정이 됐었지만 최근에 하향 조정되는 폭이 줄어들거나 최소한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약간 그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단기 금리가 좀 올랐잖아요. 네. 단기 금리가 좀 올랐는데 이제까지 좀 저희가 할인율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EPS 조정치에 추이하고 주가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EPS 조정하는 거하고 주가하고 보면 약간의 시차가 있더라. 그래서 네.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고 EPS 조정치가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바닥을 찍더라.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네. 그걸 한번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지 조금 뭐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하지만 참고 삼아 봤는데요. S&P 500 저점이 3,666을 기록했었던 때가 6월 16일이었습니다. 6월 16일 날 3,666을 기록했는데 이익 추정치 만약에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내려온 게 저점이라고 하면 단기 저점이라고 하면은 7월 29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죠. 네. 주가가 저점을 찍고 이익 추정치가 저점을 찍는 요 정도의 그 시차가 최근에 발견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좀 이상적으로 간다면 주가가 먼저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시차를 두고 이익 추정치도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그냥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 뭐 다음 주에 또 추정치가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약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데 시장을 조금 이제 안 네. 좋게 보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네. 이 EPS 지금 추정치 저점을 7월 29일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예, 일단은요. 예. 근데 우리 최상무님 자료에도 나오지만 EPS 추정치 최근 고점이 언제였냐면 6월 23일이라는 거죠. 예, 예. 예. 이익 추정치 저점이 7월 29일인데 고점이 6월 23일이었으니까 예. 예, 6월 23일 날 239.8이 기록한 이후로 예. 한 달 동안 236.5까지 예. 한 3달러 정도 줄었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보다 이제 더 줄어들어야 된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여기보다 10% 20% 줄어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볼 그건 때는 뭐 모르는 거고, 예, 그죠? 예, 예.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로 보면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뭐 재밌는 게 예, 그래서 EPS 추정치 최근 고점이 6월 23일인데 그 주가 고점은 1월 달이었었잖아요. 예, 1월 예. 4일 날 고점 치고 나서 그 6월 달까지 예, 뭐 주구장창 이제 빠졌다가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거라서 예, 그 이익에 훨씬 앞서서 그 이익 추정치가 이제 꺾어지는 6월 말부터 예. 이제 이익 추정치가 꺾어지는데 주가는 이미 1월 달부터 예, 맞습니다. 미리 거의 한 5개월, 6개월 가까이 선행해서 미리 빠졌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주가 저점하고 추정치 저점 요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보려고 했는데 네. 전무님이 좀 더 좋은 포인트를 주신 것 같고요.
2018년하고 2020년 사례가 좀 가까운 사례인 것 같아서 네. 주가 바닥하고 추정치의 바닥이 언제였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2018년에 주가 바닥은 2018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네, S&P 500 기준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때 뭐 주가가 2018년 10월 초부터 그냥 석 달 만에 S&P 500이 20.5% 가까이 빠졌으니까 예. 그때 이제 주가는 확 빠졌고 예. 이익은 어떻게 됐어요? 이익 전망치 바닥은 19년 2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도 네. 약 2개월의 시차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20년에 주가 바닥은 다 아시다시피 3월 20일에 있었고요. 예, 코로나 때. 예, 이익 추정치 바닥은 5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네. 이때도 약 2개월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그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주가가 빠지면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멀티플 하향 조정이니 뭐 이익 하향 조정이니 해서 그때서 이제 후행적으로 추정치를 전망하고 목표가를 내리는 그런 약간의 컨서버티즘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시차가 2개월 정도가 아닌가. 그게 2개월 정도네. 예, 그냥 요건 이제 그냥 통계상의 아주 테크니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하시더라도 이전 사례가 한 2개월 정도 됐었고 네. 이번 사례는 이번이 만약에 저점이 맞다면 그 1개월 한 달 보름 정도, 1개월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추정치 저점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예. 요 정도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좀 비슷하네요. 예, 물론 이게 더 그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여기서 10% 20%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그냥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경기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나 또 그 2분기 실적을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안 좋게 봤었지만은 그래도 이익 추정치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꽤 나왔었잖아요. 네. 예, 70% 정도 나왔었는데 물론 그 폭은 작지만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이런 어떤 좀 직관을 갖게 되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그 미국 기업들 이번에 실적 발표가 지금 거의 한 87%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기업들 이번에 약간 이제 컨센을 상회하는 기업들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75%로 예. 그동안에 이제 5년 평균이 늘 한 77% 정도는 늘 상회해요. 보면 제가 미국 시장 기업 실적 발표하면 거 보면서 매번 이번에 S&P 500 기업의 몇 퍼센트가 발표했는데 거의 뭐 80% 가까이 그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 추정치랑 실제치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보면 저 한 20년치 보면 우리 전망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정말 장이 좋았었던 2017년, 18년 예. 그리고 이제 또 장이 좋았던 2009년, 10년 예. 그리고 2005년 뭐 요때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나라는 실적치를 상회를 잘 못하더라고요. 보면 맨날 이제 나중에 너무 높게 잡아놨다가 하향 조정하고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어닝 전망치에 대한 컨센서스였는데 미국은 보면 항상 보면 거의 뭐 5년 평균이 77%라고 여기도 적혀 있듯이 늘 보면 그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EPS 추정치가 그죠? 예. 확 꺾일 예. 가능성이 사실 적은 거다 그죠?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 기억으로 그 좀 한 몇 년 전에 그런 서베이를 했었어요. 그 아시아 쪽하고 북미 쪽하고 이런 이제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아시아 쪽이 조금 불리시하게 예. 보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예. 이런 그 통계 자료도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저쪽 금리랑 이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지난주에 한 17bp 정도 올라서 2.82% 기록을 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8bp 정도 빠졌는데 2.47%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유가라든지 상품 쪽이
가격이 안 좋으면서 네. 그쪽 돈도 막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 펀드 플로우를 보면 그쪽 상품 쪽에서 빠져서 그 에퀴리 쪽으로 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 금리는 0.35%고요. 그 주간 기준으로 20bp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명목 금리는 올랐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빠지니까 당연히 올랐던 거고, 장단기 금리 차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좋은 그 매크로 데이터가 나오면서 단기 금리가 확 오르면서 좀 더 안 좋아졌고요. 마이너스 0.39%입니다. 그래서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이 마이너스 0.39%를 계속 기록하면서 계속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채 AAA 등급 기준으로 3.89%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때 4%대 초중반까지 네.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내려왔고요. BAA 등급도 5.0%, 그리고 이것 10bp 주간 기준으로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안전자 국채 금리는 올랐는데 이런 회사채 쪽은 조금 빠졌잖아요. 네. 회사채권 쪽이 이제 가격이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는 그러네요. 이쪽이 좀 돈이 좀 몰리고 있다는 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역시 빠졌는데 하이힐드도 7.44%로 주간 기준으로 12bp 빠졌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4.44%로 마이너스 39bp 주간 기준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권 쪽에서도 약간 위험 채권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도 뭐 그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10년물이 그 2.82%까지 뛴 것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CPI 발표가 있잖아요. 예. 예, 하도 최근에 보면 이제 CPI가 늘 보면 이제 컨센보다 좀 좋게 나오는 경향이 높게 예.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상치가 한 7.8? 예. 8.7인가요? 컨센이 그죠? 헤드라인. 예, 지난번에 예. 9.1이었고 예. 이번에 이제 8.7 정도다 보니까 좀 아슬아슬한 거죠. 8.7 예상했는데 뭐 또 9점 몇 나올까봐. 예. 근데 뭐 그 가솔린 가격이 7월달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가솔린 가격이 보니까 한 달 새 14% 빠졌더라고요. 14% 빠지고 뭐 유가나 이런 곡물 가격 네. 이런 부분들이 헤드라인 CPI에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급락한 거 보면은 그 지난달보다 더 많이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일단 그 말 나온 김에 이제 상품 시장에서 유가 보시면은요. 네. 유가가 89불을 기록했습니다. 90불이 깨져서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9.7%를 하락을 했고요. 리그 카운트가 계속 보고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 7개가 줄었습니다. 7개, 오히려 줄었네요. 예, 오히려 줄어서 598기. 약간 지난주에 나온 통계 데이터 중에서 원유 재고 있잖아요. 원유 네. 재고가 그 기대치 않게 그 굉장히 높은 거로 나왔었잖아요. 네. 약간 그 영향이 있나? 뭐 그런 것도 좀 연상이 되고요. 구리는 3.55불 기록을 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조금 빠져서 0.9% 정도 하락을 해서 3.55불 기록을 했고요.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주간 기준으로 0.7%,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02.2원 0.1%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한국 쪽 잠깐 보시면요. 네. 한국 쪽 뭐 좀 간단하게 예, 코스피, 특징적인 것만 예, 좀 예. 쭉 코스피 얘기해 1.6% 올랐고요. 네. EPS가 0.9% 빠졌는데 예. 블룸버그에서 지난주에 하이닉스의 EPS 추정치를 11%를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 영향이 좀 크네요. 예, 그 영향이 컸는데 약간 좀 뒷부인 것 같아요. 예. 다른 그 추정하는 기관에서는 이미 다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를테면 한 번에 20%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10%씩 두 번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향이 컸고 삼성전자도 이익 추정치가 2.5% 빠졌네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이익 추정치 조정은 하향 조정은 거의 마무리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8월 5일 기준으로 코스피 PER은 9.94배, 네. PBR은 0.95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밸류에이션은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좀 올라서 네이버가 29배, 카카오가 31배.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국내 금리는 뭐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bp 해서 빠져서 10년물이 3.12% 기록을 하고 있고요. 3년물이 3.08%인데 주간 기준으로 10년물보다 조금 더 올라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4bp 정도 기록해서 우리나라도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1.3조 늘어서 55.2조를 기록을 했고요. 신용융자는 3천억 원 늘어서 18.8조 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1.7조가 빠져서 14.5조인데 최근에 그래도 더 빠지지 않고 계속 15조 내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 연초 이후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봤더니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5.2%, 지난주에 이제 11%확 내리면서 예. 좀 많이 늦은 것 같네요, 그죠? 예,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연초 이후 15% 하향 조정했는데 주가는 25% 빠져 있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연초 이후 EPS 조정치가 마이너스 6%인데 주가는 연초 이후 21% 이래 빠져 있으니까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을 했고 이익 추정치가 오히려 약간 뒷북치면서 예. 항상 뭐 그렇죠.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 주가보다 이익 추정치에 대한 반영이 늘 늦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올라갈 때도 서프라이즈 나면서 뒤늦게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 관련해서는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거 우리가 매일 체크해 드리지만 예, 조금 이제 그 지금 나온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미래 전망 이익이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일호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